닥터 슈람의 응용 에스테틱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주차의 수업 내용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학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이 11종류의 시행규칙 품목들이 있다 그랬죠. 피부에 관한 거 다 품목, 그 다음에 머리, 헤어에 관한 제품들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2교시에서는 미백 화장품에 대한 이해 및 심사 보고 기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기능성 화장품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이미 심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렇죠? 예. 심사보고 기준은 사실은 책임 판매 회사라고 하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책임을 지는 회사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하시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2학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 경로가 피부 관리실, 호텔, 스파샵, 그리고 메디칼 쪽에 병의원, 병원 코디네이터, 상담사, 그 다음에 관리,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취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선배 중에 몇몇 분들은 아카데미 학원으로도 이제 취업을 나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취업처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요즘 K뷰티 화장품이 뜨고 있고, 또 여러 우리나라 혹은 해외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도 언어가 가능하다면, 또 자유로운 몸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 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 중에 몇몇 직원은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관련된 어떤 해외 마케팅 서포트를 한다든지, 또 이런 일을 좀 하다가 언어에 또 흥미도 있고 해외에서 이제 살고 싶기도 하고 그 나라의 회사에서 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호주에 나가 있는 친구도 있고, 뉴저지에 있는 친구도 있고,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또 어디 한 몇 명 돼요. 예. 그래서 나의 소중한 인적 자원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근무하다가 해외에 그 파트너십으로다가 만남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어주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자, 서두가 조금 길었지만 이제 2교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백 화장품에 관한 이해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심사 보고 기준에 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이미 찍었어요. 그랬는데 업로드 인코딩해서 올리다 보니까 45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제 눈총받을 일이죠. 45분. 그래서 다시 영상을 지금 집에 못 가고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제 얼굴 얼마나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 저 많이 지쳤어요, 그쵸? 예. 자, 우리 2교시에서는 미백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보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고시 함량을 충족해야 되죠. 그래야만 심사 통과가 될 수 있고 판매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17종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미백과 주름을 두 가지 기능, 이게 다기능 크림, 에센스 뭐 여러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기능성 17종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 고시 함량을 따라야 하고요. 모발 색상을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22종, 62종, 그리고 품목 11종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73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많은 것 같을까요?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모발의 색상에 주는 컬러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원료가 22종류, 품목은 11종류는 반드시 성분과 함량의 그 고시된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줘야 합니다. 또 원치 않는 모발을 제거하는 채모 제거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한 종류와 품목 한 종류, 그리고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 세정에 국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드름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드름 클렌징 젤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하나,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5종류의 원료는 이 원료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올라가 있는 그 성분의 고시 원료와 함량을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라고 2018년 12월 26일자에 일부 개정된 것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최신 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특히 화장품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품질관리 QC팀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인 경우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 뷰티 가이드를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회사는 여러 조직이 있어요. 경영지원팀도 있고요. 해외 마케팅 지원팀도 있고요. 또 디자인부도 있고요. 생산라인 직원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화장품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부서인 QC가 있지요. 생산라인 직원이 가장 많아요.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물론 이 많은 직원들이 다 정직원은 아닙니다만은 외주 직원이 반, 그 다음에 정직원이 반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생산라인에서 충진, 포장 이런 업무를 한 1, 2년 정도 근태가 좋고 열심히 하던 직원들이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QC팀의 품질관리 부서로 그렇게 와서 자기의 전공과 그 다음에 경력을 살려서 그 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산 라인에서 한 1, 2년 정도 일해보는 것도 젊었은 시절에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내가 그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 부서들 중에서 생산 라인은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식약처 고시에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납이나 비소나 수은이나 안티몬, 카드뮴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 중금속 독성 물질이에요. 또 메탄올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프탈레이트류, 또 미생물의 한도가 있어요. 약간의 미생물이 있는 것들의 허용 범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미생물이 화장품 안에 있게 되면 화장품 안정성을 해해요. 그래서 해리가 된다든지 또 박테리아가 자생해서 품질의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 품목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 화장품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배합 금지 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뷰티 가이드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는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합 한도에 대한 원료나 함량이 이렇게 가이드로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잘 지켜야만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퍼머넌트 웨이브용이라든지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 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게 퍼머넌트 웨이브 화장품인 산화 제품, 환원 제품 뭐 이렇게 일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그 독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전하게 쓰려면 그 용량과 함량이 또한 배합할 수 있는 원료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안전 기준을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서 식약처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고시가 있는 거를 통과해야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색소의 규격이라든지 또 이 색소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기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능성 화장품 인증이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과 시험 방법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주 원료 규격이라든지 또 기능성 화장품 제재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에 그 들어가는 그 범주 내로 화장품을 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전 기준, 그 다음에 또 색소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색소 종류, 또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이나 시험 방법에 고시되어 있는 가이드에 적합해야만 기능성 심사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은 이렇게 여러 독성으로부터 안전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소비자가 썼을 때 소비자가 그 화장품으로부터의 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광, 감작 반응 혹은 광, 자극 반응, 또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체로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의 고시 원료와 함량을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만 기능성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되고,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기능성 크림을 이제 만드는데 한 번도 그 크림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동물 대체 시험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첨부 파일에 대한 지표값이 있어야만 심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확보된 이런 제품들만 심사를 받아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유효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효능, 유효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당연히 뭐 두발 화장품이다 그랬을 때 비듬이나 가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완화하는 어떤 평가 지표 가이드에 충족되고 그 효능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인체 시험 효력 검사를 받았다든지 어디서부터요? 어디로부터? 그렇죠. 어디 병원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백병원 뭐 어디 저기 신촌 연세대병원 뭐 이렇게 큰 어떤 병원들의 그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효력 시험 같은 것들을 의뢰하면 거기에
비포 애프터에 대한 어떤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 고시 원료가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뷰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체 적용 시험이라든지 효력 시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효성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표시 광고라든지 실증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가이드를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이렇게 매해년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화장품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뷰티 가이드에 어떤 것들이 최근 물이 올라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우리가 발췌해서 교육도 하고 또 화장품 만드는 데 이제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들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를 고시한 그 기준과 규격과 품질에 합당하고 그 함량을 잘 따라서 이제 심사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우리 그 기능성 화장품 뷰티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원료 함량이다. 그러면 심사가 쉽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품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유화하지요. 예를 들어서 물 베이스에다가 오일을 넣거나 오일 베이스에다가 물을 넣거나 이랬을 때 오일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는 아주 건성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부들부들 유들유들 하고 약간 유분이 좀 느껴지는 좋은 어떤 효과가 있는 반면 지성이거나 젊은 층은 굉장히 번들거리고 끈적여서 이제 싫다고 하겠죠. 이랬을 때에는 물을 베이스로 오일을 이제 넣어서 산뜻하고 촉촉한 어떤 발림성이 우수한 이런 장점이 가지고 있는 제형으로 이제 만드는데 선크림도 이런 제형으로다가 만들어요. ONW, WNO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두 개보다 발림성이나 촉촉함이나 유연성이나 부드러움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실리콘을 베이스로 해서 물을 같이 섞잖아요. 그러면 마치 오일을 베이스로 한 느낌이 들지만 끈적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리콘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것들은 또 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베이스로 해서 오일이 약간 들어가 있으면서 무기자차에 이산화티탄이나 뭐 이런 함량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형을 선크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거를 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 고시 원료들이 이렇게 쭉 있죠. 예를 들어서 옥틸 신나메이트, 그죠? 옥틸 맥토시 신나메이트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식약처 고시는 7% 함량이거든요. 요거를 지켜줘야 돼요. 또 벤조페논 3가에 해당하는 거가 식약처 고시로 1% 함량이잖아요. 그러면 요 라인을 다 잘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회사의 선블록 로션이 이제 요 배합 함량인데 요런 함량을 지켜서 고시 원료가 가지고 있는 원료의 함량의 기능성 원료 용량을 여기다 이렇게 쭉 이제 하게 돼서 처음 물건이 나왔을 때 심사를 받아서 이미 심사받은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제조할 때, 세 번째 제조할 때, 네 번째 제조할 때에는 매 건마다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 보고서만 제출해도 기능성 화장품 인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라 함은 이렇게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고시 원료를 썼는지, 그 다음에 이 고시 원료에 적합한 비율의 함량을 썼는지에 따른 심사를 받아서 기능성 심사 득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도 붙일 수가 있고 또 실증 광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어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제조하는 것들은 보고서만 제출해도 기능성 화장품 인가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적인 효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혹은 뭐 채모의 제거에 관련된 것으로부터의 그 효능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대한 기능을 충족하면 시행규칙 11개 규칙으로 있었던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 인가를 내주고 실증 이제 유효성 평가라든지 인체 시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증 자료로 광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시행 규칙에 있는 11가지. 지금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혹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태닝이 되는 제품, 그죠?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세정제, 그리고 아토피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얼굴 제품이나 뭐 바디에 바르는 제품, 또 튼살로 인해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6가지 항목이 피부에 관한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이고, 모발의 연모 또는 모발의 탈색에 관한 거,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제모 제품, 또 두발, 머리의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발 화장품. 네, 이렇게 3가지는 왜 9가지죠? 11가지여야 되는데, 그죠? 예. 자, 요런 것들은 여기 2개가 뭐 지워졌죠. 예. 그런 것들은 11가지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심사받을 때의 기준은 뭐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고시 원료의 함량을 충족시켜서 제조해야 되고, 또 미백에 도움을 준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실증 광고 같은 거를 하려면 인체 그 피부 실험 같은 것들로부터 지표값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조하는 경우는 그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책임 판매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둬서 책임을 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 CNT는 33년이 되었는데 이 제조회사를 책임지는 주식회사 메조팜이라고 하는 회사는 11년차 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2개가 있고 6층짜리 이 건물에 이제 직원들이 어느 직원은 코스모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직원은 메조팜 직원이 있어요. 왜냐면 직원이 대략 한 50명에서 70명 이렇게 있으면 직원들은 또 50인 이상이 되면 이게 또 중견회사로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 제조회사 이렇게 이제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회사는 책임 판매업자가 이제 지는 건데, 우리는 한국에서 제조를 안 하고 수입 판매를 한다. 그랬을 때는 수입하는 회사가 독일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닥터 슈라맥 교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독일의 전문가 브랜드란 말이죠. 우리의 미션은 이제 이와 유사한 전문가 브랜드를 다양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들도 우리의 미션인데, 그러면 닥터 슈라맥
독일 본사가 자기네가 만든 비비 화장품 선크림의 전성분에 우리나라 식약처 고시 원료와 함량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들어가고, 제품이 들어가면 심사 통과가 되면 기능성으로다가 실증 광고를 하고 판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화장품도 제조 판매업자는 안전성과 유용성에 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와 보고를 해서 제출해야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한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판매하면 이거는 과대 광고 내지는 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심사의 불이익을 받거나 광고의 불이익을 받아서 이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는 이렇게 11가지 시행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멜라닌 색소,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거, 또 피부에 탄력을 주는 거,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 보호하는 거, 모발, 제모, 탈모, 여드름 화장품에서 인체 세정 제품, 그 다음에 아토피에 도움을 주는 건조할 때 사용하는 제품, 튼살로부터 붉은 손을 10개 하는데, 이렇게 11가지 시행규칙에 관한 품목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심사를 받거나 심사 보고 대상자의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서만으로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매번 물건을 만들 때마다 그 품목 건건이 심사를 받지 않고요. 이미 받은 심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서만 이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고서로만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원료의 종류나 규격 및 함량, 효능 효과 결과, 그 다음에 pH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용법이나 용량, 이제 제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미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드는 거 혹은 수입하는 것들은 그냥 보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조 판매업자는 처음에는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입할 때에는 보고서만으로도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5주차에 2교시 개천절 휴강 영상 보강에 대해서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퀴즈를 5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 퀴즈의 문제와 답은 공지사항 5주차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퀴즈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